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6일 수요일 아침 9시 21분입니다. 기존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뭐 조금 내리는 친구들도 있고 오르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특별히 대세에는 지장 없고요.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추세가 훼손되었다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요. 기존 추세는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추세라는 거는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좀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기존 추세 유지라고 일단 하겠습니다. 기존 추세 지속이라고 일단 하겠어요. 좀 재밌는 거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지난 한 3거래일, 4거래일째 보면서 이제 느낀 건데 미국 증시에 들어오는 돈이나 나가는 돈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증시의 전체적인 빵의 크기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안에서 뭐 투기적인 이유가 됐든지 뭐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뭐 하루는 얘가 오르고 하루는 얘가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빵 자체의 크기는 그대로고요. 파이의 크기는 그대로에 있는 거고 이 안에서 이 안에 순환매만 돌고 있다. 많이 올랐던 친구들은 뭐 좀 떨어진다든가 좀 떨어졌던 친구들이 오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에서 좀 밸런스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순환매를 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순환매라는 거는 시장의 파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어떤 상승의 이런 추세는 유지한 상태에서 상승의 추세는 유지한 상태에서 안에서 이제 돈이 맴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일단 시장의 좋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미국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다. 다만 이제 흐름이 너무 정체가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나름 어떤 건전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 어제는 보시면은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죠. 지난 2거래일 동안 러셀 지수가 급등하고 나스닥이 급락을 하면서 이 색깔이 반대였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도에 보이시는 이 색깔이 반대였는데 어젯밤엔 나스닥만 오르고 나머지가 다 떨어지면서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순환매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상승 추세 자체는 시장의 상승세는 여전하니까 그 안에서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 저런 종목들이 떨어졌다 이런 거니까 순환매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에 큰 돈이 들어오거나 큰 돈이 나가는 그런 일단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엔 IT 빅테크가 올랐다 나스닥이요. 특히 애플이 또 돈을 또 다 쓸어 담는 그런 모습이 보였죠. 어제 애플이 원웨이 상승했습니다. 시작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고 하루 종일 강력한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하루 종일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나머지 종목들의 돈을 애플이 다 빨아먹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증시의 돈을 다 빨아먹는 것과 비슷한 그런 흐름이 미국 증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파이 자체는 더 이상 일단 커지지는 않고 있다고요. 시장에 들어올 돈이 제한되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하는 건데 뭐 건전한 모습인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일단 시장에 들어오는 돈은 일단 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돈이 지금 채권 시장으로 좀 몰려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죠?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기존 추세는 유지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젯밤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요. 이건 시장이 좋게 해석했습니다. 좋게 해석할 만했고 당연히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비제조업, 논 매뉴팩처리니까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인데 예상치를 대부분 상회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좋다라는 걸 보여주는 신호니까 당연히 시장의 호재인 거고요. 경기 침체 우려 없는 거니까 호재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용 지표는 예상을 살짝 하회하면서 조금 식었으니까 야 봐라 금리 인하해야 된다. 지금 미국 경제는 좋은데요. 봐라. 비제조업, 서비스업 지표 좋으니까 지금 미국 경제는 좋은데 고용시장에 둔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 인하할 거야.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리면서 이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이걸 호재로 일단 받아들인 겁니다. 특별히 이상하게 해석한 건 없어요. 정상적인 반응이고요. 잘 움직여줬고 저런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움직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뭐 나스닥이 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거를 뭐 딱딱딱 맞게 그렇게 딱딱딱 논리에 맞게 해석하는 것도 뭐 조금 어려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금리가 떨어지니까 IT 빅테크가 올랐구나 뭐 그냥 뭐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사실 그 최근에 요 며칠간 흐름 보면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러셀 지수가 또 많이 오른 것도 있긴 있거든요. 어젯밤에도 금리 떨어졌으니까 러셀 지수가 올라야 되지 않냐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논리적으로 막 따질라 그러면은 이 딱딱딱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 어젯밤 하여튼 증시에 우호적인 저런 재료들이 나왔다라는 거 정도만 좀 알아놓으시고, 다만 이제 주식시장은 애플 원웨이 상승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특별히 변동성이 없는 그냥 조용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그냥 어떤 이런 지표들이, 네, 어떤 그 여기 있는 이런, 네, 이렇게 발표되는 지표들이 뭐 구체적으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딱딱딱딱 뭐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영향을 준다. 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겠구나. 아, 증시는 어젯밤에 애플이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아, 그러면은 어젯밤에 증시에 호재가 나왔으면 이런 호재들은 애플의 상승을 강화시키는 재료로 활용이 됐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끼워 맞추기식 설명하시는 게, 지금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딱딱딱 톱니바퀴 그 돌아가듯이 뭐 그렇게 시장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 적당히 일단 뭐 호재가 나왔고, 그날 오르고 있던 종목이 더 올랐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벌써 수요일까지 왔는데요. 오늘 밤부터 그래도 조금 좀 중요한 것들이 지표가 좀 발표가 될 겁니다. 오늘 밤에 ADP 고용지표 발표가 되고, 그리고 저기 금요일 날 밤에는 오늘 밤에 ADP 고용지표, 그리고 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한 거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 논판 페이롤수하고 실업률, 그게 금요일 날 밤에 발표가 되고, 앞으로 중요한 거 좀 많이 발표가 되니까요. 그런 점들 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시장이 좀 움직일 만한 재료가 이제 주 후반 되니까 조금씩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 이야기 한 김에 뭐 조금만 좀 더 연속적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은, 그래서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이다 그러면서 일단 금리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명히 좀 낙폭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니까 뭐 일단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라면은 다음번에 5%까지 올라간다라는 이 박스권 시나리오는 일단 좀 기각을 하는 게 맞겠죠. 기존에 한 대략적으로 4.5에서 5% 정도 박스권일 것이다 라는 일단 그런 시나리오를 베이스로 삼아놨는데, 5%는 아니고 박스권 하단이 조금 낮아져야 되겠죠. 제 생각에 이렇게 된다라면요. 일단 아직까지는 뭐 연준의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내려갈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박스권으로 보는데, 박스권 레벨을 5%에서 뭐 4.5 이게 아니고 조금 좀 낮춰서 뭐 이 정도로 박스권으로 보던가, 하여튼 좀 그런 변화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는 그래서 떨어졌다, 금리가 떨어질 만한 이유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달러의 반응은 조금 좀 재미있습니다. 달러는 보시다시피 저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사실 글쎄요, 저도 이해가 뭐 설명이 깔끔하게 뭐 잘 되지는 않습니다. 뭐 비제조업, 그 서비스업 지표가 좋게 나왔으니까 달러가 올랐다? 라고 뭐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고용지표가 안 좋았으니까 뭐 달러는 뭐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일단 하여튼 요즘에 중요한 거는 달러는 이래나 저래나 요즘에 슬슬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는 제가 기존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분명히 기존 추세에 반하는 움직임이긴 하거든요. 좀 잘 봐야 됩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분명히 달러가 떨어질 만한 재료이긴 하거든요. 금리나 기대감 이러면 달러가 떨어져야죠, 그죠? 근데 보시다시피 요즘에 달러가 여러 가지 달러가 약세를 보일 만한 그런 재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재밌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기존 추세의 어떤 전환 가능성을 조금 내포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아직까지 달러는 떨어지는 이걸 완전 극복한 건 아닌데, 일단 이런 흐름으로 봐서는 일단 그죠? 금리와 달러가 떨어지면서 증시의 상승을 부채질했던 건데, 최소한 일단 금리와 달러 두 축 중에 하나, 달러는 일단 움직임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좀 시장의 내부에서 좀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사실 차트 모양이 좀 그래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대략적으로 지금 딱 중요한 저항에 걸친 거예요. 딱 중요한 저항에. 이날 종가가 중요하고 이날 종가가 중요한데요. 이날 음봉의 종가, 이날 양봉의 종가, 이게 중요한 건데, 대략적으로 지금 이 자리 부근에서 이렇게 그냥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여길 완전히 넘어가야 이제 상승 추세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이 정도면은 뭐 어떤 바닥을 만들었을 가능성 정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자리를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바닥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죠. 중요한 라인에 딱 걸쳐 있습니다. 근데 이 달러가 이렇게 강한 것이 조금 좀 수상하긴 하다. 왜 이리 달러가 강할까? 금리나 기대감에도. 금리나 기대감이 모조리 다 선반영돼서 그런 건 아닐까? 그렇다면 요렇게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살펴본 것 같아요. 예, 다 봤고. 그래서 일단 시장에 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예. 뭐 달러가 오르는 거 일단 제한적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달러가 오른 게 특별히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하여튼 달러가 이렇게 오르면서 원자재들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금값 떨어지고 구리값 떨어지고 국제유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쌍바닥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는 계속 떨어질 예정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다중바닥형을 만드는 그런 과정 중이었는데,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제 75달러 부근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었는데, 75달러에서 지금 2거래일 더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닥을 이 전저점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 테스트하겠다는 의미는 이거는 지지력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더 죽겠다라는 의지로 일단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영향을 좀 크게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이슈도 있죠. 뭐 감산을 했는데 자발적 감산이다 이러면서 별로 이렇게 좋은 유가 상승의 우호적인 재료가 없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하여튼 달러 강세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유가 좀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저기 가스값도 그렇죠. 가스값도 지금 요즘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마 달러의 움직임을 원자재들이 선반영하는 게,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이 원자재들의 움직임이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달러가 다시 고개를 들여오고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렇게 힘을 모아놨는데도 여기 못 가고 있어요. 원자재들의 움직임이 다 같이 지금 안 좋다. 최근에 잘 올라가던 달러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달러랜다. 골드도 금값도 최근에 윗골이 길게 한번 달고 나서 여기서 비리비리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무거운 저항이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금값이 한번 고점을 갱신하긴 했었네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있긴 있겠네요. 참 오래간만에 참 금값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올랐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못 했는데, 금값 지금 이거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보시면은 한 2020년부터 만들어놨던 그런 고점 자리가 있죠. 지금 여기를 일단은 돌파 한착했어요. 여기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금값은 사실 레벨업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이번 주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중요한 라인을 붕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눌림시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레벨업이 됐고, 이제부터는 금을 매수할 만한 근거, 특히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이게 이제 눌림이 맞다라면은 지금쯤이면 이제 슬슬 금을 살 때가 맞긴 맞는 거죠. 이 정도 가격대면은 그냥 금을 한번 사볼 때가 맞긴 맞는 거죠. 여기서 잘못되면 이제 도망가면 되고요. 잘못되면 도망가면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일단 그 금값은 일단 레벨업이 됐고, 장기적인 레벨업이 된 겁니다. 장기적인 레벨업. 그래서 금값 목표치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금값은 일단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 열어놓으시는 게 좋긴 좋은데, 근데 일단 지금 이제 중요한 그 자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얘가 만약 조정이려면 제 생각엔 이 양봉의 시가를 붕괴시키면 안 된다 싶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붕괴되는지 안 되는지 좀 잘 보자고요. 붕괴만 안 되면은 여기서 이제 눌림시 매수로 해갖고 이제 금을 매수할 만한 절호의 찬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레벨업 했다가 급등에 대한 피로감 지금 조정 중이니까. 근데 이 자리가 붕괴되면 조정이라고만 보기 어렵죠. 하여튼 근데 이 중요한 거는 그 단기적인 움직임 이렇게 봤을 때는 달러 강세의 영향을 좀 원자재들이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물론 눌림시 매수가 맞긴 맞는데, 중요한 자리 붕괴가 되면 이제 달러 강세의 영향 때문에 달러 강세 때문에 다시 되돌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 금값이 레벨업이 됐었네요. 제가 좀 잠깐 못 봤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늦게 이야기했지만 마침 오늘 봤던 날이 그 상승 중 그 눌림이 나오고 있는 딱 중요한 자리였으니까 어쨌든 뭐 타이밍 맞게 말씀은 잘 일단 뭐 드린 것 같긴 하네요. 타이밍 맞게 하필이면 우연찮게. 요즘 그 비트코인도 오르고 있고 뭐 금값도 오르고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하죠. 그죠? 비트코인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라 그러고, 이게 다 결국 금리나 기대감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아무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금리나 기대감이 너무 강하다고 여기저기서 좀 비교적 좀 공신력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금리나 기대감으로 이렇게 랠리를 보이는 친구들 조금 좀 의심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예. 지금 이제 중요한 자리니까 금값의 미래를 결정할 때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뭐 오늘 내일 뭐 이 정도 지금 하여튼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까지 이제 금값의 본격적인 움직임을 결정할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근데 하여튼 좀 조심은 해야 된다고요. 금리나 기대감이 좀 아시다시피 과하다라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좀 인식이긴 하고, 그런 인식 때문에 금값이 다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쭉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자리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버티면은 레벨업 인정이고 더 이제 레벨업 돼서 신나게 올라갈 수 있는데, 못 버티면은 이제 또 끝나는 겁니다. 다시 박스권 안으로 갇히는 거겠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뭐 금리나 기대감 때문에 진짜 뭐 비트코인이고 골드 값이고 막 이런 것들, 어떤 뭐 기존의 뭐 통화가 아닌 뭐 어떤 뭐 대체 통화 뭐 약간 이런 느낌의 나는 자산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금이라든가 비트코인. 근데 그런 것들 만약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 너무 강해서 약간 슈팅성 흐름이 나타난 거라고 인정이 되면은 급속히 또 되돌릴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점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달러 강세, 하여튼 그 금값 이야기하다 잠깐 이야기했는데, 달러 강세를 지금 원자재 값들이 반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좀 주의해서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그 원자재들이 급속히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앞으로 본격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려나, 이런 생각 정도는 좀 그런 생각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증이 좀 필요한 생각인데 충분히 어쨌든 해봐야 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자, 다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지금 어제 미국 증시는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뭐 박스권 안에 있고, 러셀 지수는 보시다시피 많이 오르다가 조정 나온 것 뿐이고요. 하루에 1%씩 올라갔는데 어젯밤 1% 빠진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죠? 눌림시 매수죠. 조정일 뿐입니다. 뭐 S&P나 나스닥이나 둘 다 그냥 뭐 답답한 구간 안에 갇혀 있고 박스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얘도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 미국 주요 증시 어제 미국 양대 지수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중요한 지지선 나스닥이 살짝 깼다가 다시 확 올라왔죠.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그 며칠 전에 이렇게 한번 지지선을 확 깼던 이게 언더슈팅으로 인정이 되면서 오히려 상승 탄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일단 어젯밤에 상승 탄력이 가속화된 것은 아닙니다. 어젯밤에는 다시 한번 이 전일 저점 여기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다시 한번 좀 검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매수세를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양봉을 딱 보여주면서요. 매수세를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언더슈팅으로 돼서 이제 만약 제가 이야기한 대로 상승 탄력이 가속화된다 라고 한다면, 상승 탄력이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급등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ADP 고용지표 이런 거 발표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재료로 해서 얼마든 급등 가능성도 좀 열려는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다시 한번 하방 경직성 확인했어요. 바로 뭐 튀어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은 어제 뭐 보시다시피 IT 빅테크만 너무나 딱 좋은 어떤 너무 선별적으로 오르는 그런 시장이라 갖고, 시장에 전반적인 힘이 있고 그런 건 아니라, 그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파이 자체는 크기가 지금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시장의 힘 자체는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막 바로 원웨이 폭등 막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방 경직성을 한 번 더 차분하게 확인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뭐 급등도 또다시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확인을 했고요. 나스닥 5분봉입니다. 어젯밤 보시다시피 여기쯤이 미국 증시가 개장한 순간이거든요. 여기쯤이 대략 여기쯤이 미국 증시가 그 개장한 자리입니다.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불안했지만 시간 외에서 이미 이렇게 개장 전에 전일 저점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충분히 확인했어요. 그래서 분봉상에서 다중바닥형을 이렇게 확인하는 모습들을 충분히 만들어냈고요. 시작할 때 보시다시피 시작하기 직전에 장대 양봉으로 시작해갖고 시작하자마자 애플이 올라가면서 쭉 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대략적으로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이쯤에 어제 ISM 서비스업하고 뭐였죠? 그 고용지표 발표가 되면서 여기서 한번 급등을 했다. 급등을 하면서 여기서 좀 주춤주춤 하더라고요. 한 15,920 혹은 뭐 15,900 이쪽 부근에서 보시다시피 한 30분 40분 정도는 주춤주춤 했죠.
그래서 여기쯤에서 제가 하방 진입을 한번 살짝 해보긴 했어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봉상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약한 하락 추세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자리가 이제 하락 전환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진입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 자리를 또 금방 훌쩍 넘어가길래 또 짧게 또 끊고 그냥 잤습니다. 바로. 물론 뭐 조금 더 올랐다 다시 되돌리긴 했는데, 어쨌든 강력한 매수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하락도 제한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어젯밤엔 많이 올랐었고, 하방 경직성, 전일 저점에 대한 하방 경직성 확인했고, 또 그리고 많이 올랐다가 여기 중간에서 하방 경직성 재차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 외에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죠. 이건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저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이 16,200을 찍는 순간부터 해서 이 나스닥이 일단 뭔가 좀 약하지만 하락 압력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보이는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추세선은 어젯밤에 이제 극복을 해서 이런 건 이제 의미가 없는 라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에는 지금 저항이라고 찾자면은 찾을 수 있는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16,200, 뭐 16,100, 또 여기는 뭐 16,050, 뭐 이쪽부터는 좀 촘촘합니다. 뭐 16,000, 뭐 이런 자리들이 이렇게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해서 좀 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들을 좀 잘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흐름이 아직 완전히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하방 경직성은 만들었으니까 이제 위쪽으로 또 저항이 어딘지 확인할 건데, 니네가 과연 여기 넘을 수 있을까? 여기 넘을 수 있을까? 16,000, 16,050, 16,100, 16,200 뭐 이런 자리들을 넘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비상근무를 좀 서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 시장이 강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다른 거는 볼 거 없는 것 같고 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나스닥이 좀 강했다. 뭐 그러니까 또 좋은 영향을 받네요. 재밌네요. 요즘에 한국 증시. 그 러셀 지수의 영향을 평상시엔 좀 많이 받는데, 어쨌든 오늘은 또 나스닥을 또 따라가고 있네요. 요즘은 또요. 나스닥 오르니까 오늘 코스피도 오르고 있고 코스닥도 오르고 있고 좋은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는 일단은 위기에서 살짝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 코스피 급락 위험이었거든요. 급락 위험이었는데 어젯밤에 나스닥이 잘 버티면서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일단 급락 위험에서 한 발자국 멀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좀 어떤 위태위태한 상황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면 그 코스피도 좀 전에 저기 나스닥 분봉에서 보셨다시피 요렇게 일단 어떤 하락 압력이 좀 작용을 하거든요. 강한 하락 압력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미세한 이런 압력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좀 하여튼 주의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올라도 제한적, 내려도 제한적, 워낙 위아래로 뭐가 많으니까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저기 오늘 원달러 환율 그죠? 달러 강세 나오고 있으니까 잘 올라가고 있고, 전일 그 중요한 자리 돌파 한착했으니까 뭐 이 자리에 대한 뭐 검증 뭐 이런 것 좀 뭐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잘 올라가고 있다. 바닥은 만들어놨다. 근데 상승 추세 전환, 의미 있는 전환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일단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이 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빵의 크기가 그대로라고요. 얘가 좀 정체가 너무 오랫동안 돼 있다 보니까 이 금융시장의 움직임이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빵이 빨리 커지든가 아니면 빵이 확 줄어들든가 뭔가 이게 좀 움직임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답답하죠, 그죠? 네,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